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오늘 이제 알쓸주자 제가 예전부터 한번 하려고 했던 건데 오늘은 이제 ETF 많이들 매매하시잖아요. 요즘에 ETF 그 상장지수 펀드라고 뭐 많이들 내용들 아실 텐데 근데 그냥 단지 ETF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어쨌든 요즘에 가장 또 거래도 많이 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금융 상품 중에 하나인데 ETF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부분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2부에 걸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ETF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바구니에 담긴 계란을 가져왔는데 뭐 증시 격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종목을 내가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내가 뭐 1억을 그냥 1억 다 샀으면 하이닉스가 주가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나겠지만 반대로 하이닉스가 주가가 뭐 곤두박질 친다면 나는 이제 하이닉스만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잖아요. 근데 대신에 내가 뭐 아모레퍼시픽을 분산 투자를 했어요. 뭐 만약에 5천만 원 나눠 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오늘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있었으면 하이닉스가 빠져도 이게 상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종목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안전장치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2,000개가 넘는데 이거를 뭐 다 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분산 투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내가 네다섯 종목에 적절히 분산 투자하시면 좋겠지만 내가 지수만큼의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아니면 우리 흔히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피에 200 종목이 있고 코스닥에 150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분산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200 종목 살 수도 없잖아요. 그 많은 종목을 내가 한 번에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코스피 200에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200 중에 전체 그 비중이 30%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30%하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런 순으로 비중을 맞춰서 담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그걸 매일 추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면서 그런 인덱스 펀드를 내가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ETF예요. 그러니까 ETF를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면 그냥 굳이 그런 종목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ETF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어쨌든 ETF는 펀드예요. 펀드를 주식처럼 그냥 내가 사고 파는 건데, 액티브 펀드랑 패시브 펀드가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은 과거에 저도 예전에 가입을 했었는데 미래에셋의 그 적리식 펀드 정말 유명했죠. 뭐 디스커버리 펀드라든가 2007년도에 지수 2000 막 넘었을 때 매매하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액티브 펀드가 정말 유행했는데 그 당시에 액티브 펀드 자금 규모가요 무려 65조였어요. 지금 22조밖에 안 돼요. 이 40조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요즘에 인기가 없는 건데 과거에 그 적리식 펀드 또 미국에서는 뮤추얼 펀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은 그 펀드 매니저가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이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 펀드 매니저가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네?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이 좋아 보인다. 셀트리온이 좋아 보인다. 지수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펀드 매니저가 봤을 때 앞으로 이 회사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종목을 그냥 하나씩 피킹을 해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수랑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이거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액티브 펀드라 그러고 과거에 정말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몰랐겠습니다. 근데 패시브 펀드는 뭐냐면 이거랑 정반대예요. 펀드 매니저 재량과 전혀 상관이 없고 기초 자산의 변동률을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 지수만큼 난 수익을 내고 싶다. 예. 코스피 지수가 10% 오르면 이 뭐 펀드도 10% 수익을 나길 원한다. 그게 바로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초 자산의 수익률을 그대로 똑같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 빠졌어요. 그러면 수익률도 1% 빠져야 돼요. 예, 그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재량 종목 피킹과 상관없이 지수에 거의 연동되는 그런 하나의 펀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패시브 펀드가 요즘에 정말 핫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인덱스 펀드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ETF가 바로 이 패시브 펀드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40조 원인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2007년에 4조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규모 차이가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액티브 펀드만 했어요, 다들. 근데 지금은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패시브 펀드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만큼 ETF 시장이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ETF의 특징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ETF 지금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코덱스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 현재가 창인데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이렇게 10주 사면 되고 뭐 100주를 사시든 주식처럼 사고 싶은 가격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를 베팅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니까 자산운용사의 운용보수를 내야 되거든요. 이 운용을 해주는 대가를 보통 최소한 1년에 1% 이상을 줘야 돼요. 수익과 상관없이. 또 중도에 내가 환매를 하면은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환매를 했을 때 현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내가 팔면 이틀 후에 현금으로 딱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펀드 같은 경우는 최소 3일에서 많게는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이거 내가 현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그 환매까지 어떤 현금 확보까지 시간적인 좀 제약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사실. 근데 ETF는 운영 보수도 0.2% 수준밖에 안 되고 주식과 똑같이 매도 이틀 후에 현금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보다 또 좋은 게 있어요. 주식 거래 내가 할 때는 0.025% 거래세를 내야 되잖아요, 매번. 매도할 때. ETF는 거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단기 매매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거죠. 거래세 자체가 없고 그냥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ETF는 좀 장점이 좀 많은 하나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세금 면에서 좀 주의하실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거래세는 없는데 주식형 ETF가 있고요. 주식형 말고 뭐 채권형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형도 있고 해외 쪽에 그 투자하는 그런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ETF는 일단 ETF 매도 시에 그 과세를 하지 않아요. 과세하지 않고 거래세도 나가진 않는데 비과세입니다. 일단은 뭐 양도 차익 과세도 없어요. 예. 그래서 ETF 매도 시에는 일단은 비과세가 좀 일단은 주식형은 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국내 주식형 말고 채권형이든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도를 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돼요. 일종의 양도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외 뭐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수익이 났어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났어요. 그럼 저기에 대한 15.4%를 원천징수로 떼고,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보면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물론 ETF도 배당을 줘요. 예, 분기마다 이렇게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들어올 때는 뭐 국내 주식형이든 다른 상품과 상관없이 모두 다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줍니다. 그래서 요 밑에 주의점이 좀 나와 있는데, 국내 주식형 어쨌든 ETF는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비과세지만 그 외 채권, 해외지수, 파생형 ETF, 파생형 ETF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코덱스 뭐 레버리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파생형이에요. 순수 주식형 말고 파생형 ETF들은 매매 차익이 어쨌든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니까 세금을 좀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낼 수 있다는 것만 조금 투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제가 비과세라 그랬잖아요. 이 뭐 내가 수익을 내도 그 세금 안 내도 되지만 좀 하나의 주의하실 점 뭐냐면 비과세이지만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뭐 이자 소득이든 배당 소득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이제 해당 사항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투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세금이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자세히 좀 더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식형 ETF는 비과세다. 근데 주식형 ETF가 아니라 파생형, 채권형, 해외는 일단 15.4%를 뗀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TF 종류가 있는데 되게 좀 많아요. 이제 저희 회사 HTS에서 제가 이제 발췌해가지고 온 건데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수형, 업종형, 테마형, 해외 지수형, 채권 통화 상품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2부 시간 말미에 한번 HTS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수형은 뭐냐면 그대로 지수 추정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국내 대표 지수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은 내가 반도체 관련주만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삼성을 사야 될지, 하이닉스를 사야 될지, 원익 IPS를 사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예 반도체 ETF 사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니면 자동차, 2차 전지. 그러니까 이걸 사면은 자동차 2차 전지를 그냥 모든 걸 다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전 종목을. 테마 지수형, 삼성그룹주가 난 좋아 보인다. 아니면 난 배당주에 투자하고 싶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ETF 사면 돼요. 나는 미국 증시가 좋은 것 같아. 일본이 좋아 보여.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뭐 니케이 지수 추정형 ETF를 사면 돼요. 되게 다양해요. 나는 채권, 앞으로 채권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면 채권 사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면은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화형. 요즘에 원화가 좀 갑자기 강하거든요. 원화가 강할 것 같고 달러화는 꺾일 것 같다. 그러면 원화 추정형 상품에 베팅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달러가 꺾일 것 같으니까 달러 인버스형 상품도 있거든요. 달러에 반대로 가는 베팅하는 그런 상품도 되게 많아요. 뭐 상품형, 원유, 금, 은, 뭐 이런 원자재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종류가 좀 다양하니까 이 종류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예, 내가 원하는 선택지는 되게 많으니까 ETF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일단 ETF 간단히 종류까지 설명해 드렸고, 2부 시간에는 제가 ETF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또 HTS까지 한번 어떻게 우리가 기능 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1부는 마감하겠습니다.